자, 지난 시간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프로그램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능보강형 살펴봤고요. 기능보강형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서 장비와 개보수 등의 기능보강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환경개선 사업, 인테리어 사업이 기능보강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출 중심형은 성과 측정은 어렵지만 다양한 기회 제공이나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죠. PDF 같은 거 임대하는 거. 그 다음에 성과 중심형은 사업 참여자의 문제 해결과 역량 강화 혹은 삶의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하는 성과 지향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살펴볼 성과 확산형은 지역사회와 사회의 파급력을 지향하는 사업을 성과 확산형이라고 칭했죠. 이번 시간에는 성과 확산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과 확산형의 몇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요. 7번 봐볼까요? 중장년 1인 가구의 잠재적 고립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 구축 프로젝트. 자, 메타버스를 활용한 주민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를 활용한 주민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민의 정의는 1인 가구를 클로즈업하여 집중한다는 의미와 주민 조직과 함께 지역사회 체계를 만들어 간다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성과 확산형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참여자를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까지 해서 약 13,427세대, 중장년 1인 가구 13,000세대 정도의 핵심 참여자를 두고 전체 핵심 참여자 중에서 1순위는 청년 1인 가구, 2순위는 노인 가구, 3순위는 기타 가구. 그래서 1차년도는 13,000세대 정도에서 2,400명 정도를 조사를 해서 70명 정도를 발굴을 하겠다. 2차년도, 3차년도 지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변 참여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는데요. 처음에 나온 건 컨소시엄 기관 합산해서 주민 발굴단을 조직을 하겠다, 60명. 또 근린 시설에
거점 멤버를 활용하겠다. 60곳. 근린 시설 어떤 곳을 참여를 시키겠는가? 동네 슈퍼마켓 등 주민과 가까이 있는 근린 시설 중심으로 발굴을 하겠다. 그리고 지역 주민 공동체도 포함을 시켜서 대상자를 발굴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가족 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겠다. 발굴된 1인 가구 당사자 욕구 확인을 통한 조직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지역 인재 양성하겠다. 지역 인재. 공간 매개 당사자 욕구를 반영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을 내 주민 공동체 체험 및 참여에 1인 가구를 참여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점 공유 공간 기반을 마련하겠다. 어떻게 마련하게 되는지 다양한 종류들이 나오니까 이 프로포저는 어떤 기반을 만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연도에는 약 12,000가구라고 그랬죠. 민관민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티 특성 및 실태를 파악하겠다. 즉, 고립 예방을 기반하겠다. 두 번째, 발굴 가능성을 증진시키겠다. 메타버스 매체 활용을 위한 주민과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나중에 살펴봅시다. 중장년 1인 가구, 고립 가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싶다. 그리고 주민 조직 및 네트워크 기관을 활성화하고 싶다. 주민 발굴단을 조직하고 민관 및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1인 가구 당사자를 발굴하겠다. 그리고 중장년 1인 가구 고립 생활자 발굴을 위한 컨소시엄 마중물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역사회를 연계를 하겠다. 그래서 고립 완화 1인 가구의 고립 완화 개입 상황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건가? 1인 가구 당사자 맞춤형 복지 정보를 전달하겠다. 복지 정보를 전달하고 그 복지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관계를 다양하게 잇고 그다음에 대한가족 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하고 싶다.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서 1인 가구 마을 활동가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 마을 기반 멘토링 활용을 통해서 사회 참여 기반을 마련하겠다. 또 지역 거점 공유 공간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 프로포절에는 어떻게 지역 거점 공유 공간을 마련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휴게소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또 어떤 지역에서는 공동 냉장고를 놔둬요. 그래서 집에서 남아있는 여유 냉장고를 갖다 넣어놓으면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그걸 또 가져다 먹고 그걸 통해서 혼자 식사하지 않고 여러 명이 같이 혼밥 먹지 않기 운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그 안에서 마을 활동가를 마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죠. 이 프로포절은 어떤 내용이 담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에서는 고립 예방 기반을 마련하겠다. 조사가 필요로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메타버스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활용해서 비대면 발굴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비대면 발굴 시스템 마련을 위한 주민과 실무자 역량 강화를 진행을 하겠다. 교육이 들어가야 되겠죠. 또 1인 가구 당사자 모니터링 및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시스템을 기획하겠다. 4차 산업 기반과 네트워크를 체결하고 당사자 지원 연구를 하겠다. 잠재적 고립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1인 가구가 하면 노인이다. 고독사 하면 노인이라는 지역 주민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대대적인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부정적 인식, 50, 60대 장년층의 고립 문제 등을 인식 개선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1인 가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싶다. 홍보와 지역 활동, 또 홍보 영상도 만들고 지역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 온라인 매체, 또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소통 구조를 마련하겠다. 1인 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포럼을 추진하겠다. 또 민관민 네트워크를 통해서 1인 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근린 시설 운영자 중 아까 근린 시설 중에서 동네 슈퍼 나왔었죠. 거점 기관을 구성하여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겠다. 두 번째,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하냐가 중요합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민 발굴단을 활용해서 고립 가구를 발굴하겠다. 소통 체계도 구축하고 싶다. 어떻게? 메타버스 공간, 문고리 홍보지, 또 점창 메모지, 카카오 채널 등을 활용해서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다. 구와 동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 네트워킹 확대를 통한 고립생활 가구 문제 맞춤 접근 및 안전망 제도를 확충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고, 또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싶다. 또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상시적인 당사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1인 가구와 1인 가구를 잇는 대한가족 공동체 기반을 형성하겠다. 여기는 한가족으로 묶어서 서로 안부 묻기와 돌봄을 수행한다. 또 공동체 연계를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 연계를 하느냐. 목공 프로그램, 텃밭 프로그램, 미술 프로그램, 밥상 공동체 프로그램, 취업 준비 프로그램 등 관심사 공유를 통한 내외부 활동을 격려를 하겠다. 또 당사자 욕구에 따라서 대면, 방문 대면, 내방 대면, 밖에서 만나는 외부형 대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비대면, 라이브 톡, 채팅방, 줌, 유튜브, 메타버스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대안가족 공동체 기반을 형성해서 외로움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1인 가구가 활발한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연계하고 싶다라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축된 인프라,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서 1인 가구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는 것. 활동가가 존재한다는 게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커뮤니티 공간도 지역사회에서 현재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아까 제가 휴게실이라고 그랬는데 카페, 도서관, 빨래방 등 다양한 지역사회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고 또 운영 지원의 역할을 함으로써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고 싶다. 또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주민을 이기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한다. 또 지역 거점 공유 공간 기반 당사자 조직을 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 원룸 및 빌라촌, 옥상, 협력기관 등을 접촉하여 공유 공간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라는 2000년도에는 주민 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싶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확산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종류가 뭐였죠? 이 프로그램 종류가 네, 성과 확산형이었죠. 성과 확산. 클라이언트 일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게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게 성과 확산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도부터 점차 지역사회 확대하고 싶다. 그래서 성과 발표에도 진행을 하고 싶다. 이제 2000년도가 되면 활동가의 역량이 더 강화되겠죠. 자, 거점 공간을 더 다양하게 확보하여서 1인 가구들이 만날 수 있는 하드웨어적 공간을 만들고 싶다. 아까 제가 공유 냉장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게 확대돼서 공유 부엌에서 활동하고 공유 레시피를 통해서 같이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공유가 확대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3차원도에는 더 확대해서 대한가족 공동체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에 참여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다면 1인 가구의 고립이 줄어들게 되겠죠.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정책화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1인 가구가 노년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장년, 청소년, 청년, 청년까지 확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양한 1인 가구를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3차년 지나면 공간 중심 사회적 관계망도 확장이 되겠죠. 또 민관 및 협력 및 1인 가구 발굴 대응 체계가 점점 시스템화돼서 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다면은 이게 점점 체계화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협력기관, 다양한 지역 공동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세부 사업
당사자 지원에서부터 사회 관계망을 확대하고 1인 가구의 지역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싶다. 그리고 1인 가구 공동체 육성을 지원하고 싶다. 1인 가구가 고립되지 않으려면 1인 가구가 공동체에 참여하고 또 1인 가구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해서 1인 가구의 활동성을 보장을 해주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까 지역 근린 시설을 통해서 후원 업체지만 클라이언트 대상자를 찾는데 이런 지역사회 공동체들이 서로 참여해서 1인 가구를 찾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참여자가 높아질수록 이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자체, 지역협력기관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역 자생단체, 또 지역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전문가도 연대하고 취업 일자리 관련 부분도 연계해서 취업 정보도 공유하고 싶다라는 프로그램. 컨소시엄 연결하는데 총괄은 땡땡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을 하고 싶다. 공동수행기관으로는 인근의 종합사회복지관을 합쳐서 하고 싶다.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고립된 1인 가구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 프로그램의 주요 의미가 되겠습니다. 1인 가구 발굴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 지역사회 공유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목록화하고 활동 기획들을 총괄하고 싶다. 또한 컨소시엄 관할 지역의 공유 공간 소개서를 제작을 해서 어디에 가면은 어, 공유 식당이 있어요. 공유 냉장고가 있어요. 공유 휴식 공간이 있어요. 라는 걸 소개하고 싶다. 네트워크 기관 및 지역 공동체, 주민, 공공기관, 사업수행 기관에서 당사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유 공간 활용 시에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지역사회 체계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기 모임도 추진한다. 또 연계 대표 기관과 서로 어, 노하우와 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산, 인건비, 네트워크 발굴 시스템에 들어가는 각종 예산, 관리 운영비 이렇게 관할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사업의 필요성,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한 관심 증가 필요하다.
1인 가구는 여기 나온 것처럼 노년, 중장년, 청년이 존재하는데 예,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1인 노인 가구도 많이 존재하지만 중장년 또 청년 1인 가구의 대책도 필요로 하다.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1인 가구가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노인층 중심으로 이루어진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이 있었지만 전반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로 하다. 자, 왜 1인 가구를 살펴보니까 83%가 남성이며 50 내지 60세에 속한다. 즉, 이거는 노인 1인 가구가 아니라 중장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되지 않은 이유로 공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 점차 고독해지고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 이 문제점을 지역사회에서 발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또한 시기적으로 코로나 장기화로 사회 참여에 제한이 되고 자립의 어려움이 커져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중년 1인 가구. 그래서 1인 가구 중장년층은 고독사의 위험이 매우 높고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존재한다. 그래서 개인의 자립이 필요로 하고 다양한 사회 연결망 구축으로 1인 가구가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통계에 보면은 40대 남성 무용고 사망자가 20년에 2016년에 비해서 3.6배나 증가하는 사례도 존재하는. 그 이유는 뭐냐? 지역의 중장년 은퇴, 실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래서 장년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일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굉장히 많다. 그 1인 가구의 고립을 막아보자라는 게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도 있고 청년도 있다. 그런 1인 가구의 고립을 막아보자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입니다. 어떻게 어떤 활동이 필요로 하는가? 자, 일단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1인 고립 가구를 발견할 경우 다양한 제보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지역사회를 추진을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해서 이런 1인 가구, 남성 1인 가구, 여성 1인 가구들을 지자체나 근린시설 거점 멤버나 주민 발굴단이나 이런 지역사회에서 1인 가구를 놓치지 않고 특히 고립된 1인 가구를 놓치지 않도록 촘촘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발굴 지원 플랫폼이 필요로 하다. 이 플랫폼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
또 대한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두고 싶다. 1인 가구끼리의 결합, 1인 가구가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에 포함되도록 안부를 묻는 대한가족 공동체를 넘어서 일자리와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이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싶다라는 거죠. 기존 비슷한 사업과의 차별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 새로운 대한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싶다. 지역 인재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고 1인 가구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 싶다. 멘토링을 활용해서 사회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다.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시키고 싶다. 공유 공간을 활용하고 싶다. 그리고 이 신청 기관의 강점,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체계적으로 브리핑할 필요가 있죠. 여기 나오는데 뭐 텃밭, 빨래방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 공동체의 네트워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그냥 놔두는 것도 중요하는데요. 이 공간을 또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휴게소, 건강공간, 부엌공간, 요즘 1인 가구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부엌공간, 쉐어 키친이라고도 하대요. 도서관, 카페 등이 지역의 공유 공간으로 마련됨으로 해서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런 구원 골목들할지 뭐 구구단이랄지 지역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싶다. 그리고 프로포절에서 이 성과 평가 중요합니다. 목표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일을 하느냐. 고립 예방 기반을 확충하겠다. 고립 발굴 가능성 증진시키고 싶다. 당사자 고립 완화 및 고립을 회복시키고 싶다. 고립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가능성 있게 증진시키고 싶다. 또 다양한 협력 공동사업을 통해서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싶다. 1인 가구 대한가족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싶다. 지역 맞춤형 커뮤니티 공간 활용을 통해서 지역 인재 발굴 및 양성을 하고 싶다. 멘토링 활용하고 싶다. 공유 공간 활용하고 성과 목표에 집어넣어서 성과 평가를 하고 싶다. 성과 평가뿐만 아니라 과정 평가도 하고 싶다. 사업 종료 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싶냐? 기대 효과로서 1인 가구 고립 문제 해소와 맞춤형 개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싶다. 고립 1인 가구의 사회 정착 및 회복을 지원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이 기관이 진행을 하고 싶다. 선도적 모델로 다양한 지역사회에 제시하고 싶다. 지속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 장기적 지원을 어떻게 받고 싶다. 어떻게 제도화하고 싶다. 선순환적 네트워크 관계를 확장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어, 성과 확산형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서 프로포절한 예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